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1992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30여 년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서 수능 영어 또 영어 독해를 가르쳐 오고 있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영어 독해를 가르치면서 오랜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공식, 대단히 효과적인 공식을 여러분들께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그 공식이 무엇인지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자, 그 공식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요거입니다. 여기 보시면 도주 다시 보미니 결, 도보미니 주 다시 결. 두 가지 공식, 이 두 가지 공식. 여러분이 이 두 가지 공식만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은 수능 영어 시험에서 반드시 1등급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문 같아 보이죠? 예, 주문 같아 보이지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도주 다시 보미니 결, 도보미니 주 다시 결. 자,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할 내용입니다. 자, 우선 그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수능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학습 방법을 조금 개선해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여태까지 공부를 하던 방식을 보면은 문장의 정확한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그 정도에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실제 수능에서 문장을 꼼꼼히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풀려면 시간이 안 맞죠.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버릴 내용은 버리고 중요한 핵심 내용을 뽑아내는 게 여러분들이 그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글을 읽으면은 그 세부 내용을 모두 기억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것들만 뽑아내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문단 내에서 각각의 문장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나무와 숲을 본다라고 했는데 숲을 보는 그런 연습이 우리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락의 구조를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풀고 나서는 공부 다 했다라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가 새롭게 이해한 어휘들을 암기하고 또 모르는 문법을 정리하고 이러면은 그 문제를 모두 이해한 것처럼 그 공부가 끝낸 것처럼 그렇게 공부해 왔는데 그래서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단락에서 중심 내용, 메인 아이디어, 즉 필자가 그 단락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그 필자의 그 주장을 지지해주는 핵심 논거가 뭐냐 요거를 반드시 파악해야지만 그 글을 올바로 이해하고 학습한 것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 우리 글을 읽듯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말로 된 글을 읽을 때 뭐 각각의 품사라든지 문법적인 거 따지고 그렇게 글을 읽나요? 그러면 글의 내용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너무 공부가 재미없게 되겠죠. 글을 읽는 독서 자체가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영어로 쓰여진 글을 읽을 때 각각의 어떤 문법적인 것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글을 읽는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학습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하고 싶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도주 다시 보미니 결, 도보미니 주 다시 결 이 두 가지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단락 속에 쓰인 각 문장의 기능들을 한번 보려고 해요. 여기에 보면은 처음에 어떤 단락에서는 도입되는 그런 문장이나 글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괄호쳐 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 괄호쳐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단락 속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제가 큰 가로로 쳐놨습니다. 자, 먼저 도입이 되는 글이 있으면 그 글은 도입된 글은 글의 방향, 배경 지식, 대조되는 내용, 통념 이런 것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이 대조나 통념인 경우에 주제 문장의 내용과 서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however 이하에 조심해라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opic sentence 주제문이 되는데요. 이 주제문이 이 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제문만 잘 파악하게 되면은 주제, 제목, 요지, 뭐 그런 종류의 문제들은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심 화제 플러스 핵심 서술로 되어 있다. 그리고 리스테이트먼트, 다시문이라고 제가 표현해 봤는데요. 요거는 많은 글에서 주제문에 대해서 주제문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든지 혹은 부연해서 설명해 준다든지 하는 기능의 그런 문장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스테이트먼트 다시문이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이 논거의 도입부터 시작해서 이 미니 컨클루전까지인데 이 부분이 논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논증은 바로 앞에 나오는 주제문, 주제 진술을 갖다가 지지해 주는 글이죠. 그래서 이 포인트 인트로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 논거를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지해 주는 논거 지지문이 뭐 1개 내지 2개 내지 3개 이렇게 오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이 미니 컨클루전입니다. 이 미니 컨클루전은 요 논거의 내용을 요약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논거가 2개라면은 때에 따라서는 그 다음 논거로 연결해 주는 구실을 하고 지금처럼 하나의 논거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결론으로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구실합니다. 이것은 출제자들이 대단히 이렇게 관심을 갖고 문제를 출제하는 특히 이제 빈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컨클루전 결론은 뭐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은 이 주제 문장에 대한 다른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주제 문장에 대한 다른 표현. 네. 자, 그래서 제가 2가지 공식에서 도주 다시 포미니결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도주 다시 그 다음에 포인트 미니 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 공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제가 수능 영어 1등급 독해 공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2개가 아니라 3개가 됐네요. 3개가 됐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기 보면은 여기 도주 다시 포미니 결 이 형식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형식은 앞에 도입되는 문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제문이 맨 처음에 시작되는 거죠. 그죠? 주제문이 맨 처음에 시작되면 사실 그 전체를 이해하는데 너무 쉽겠죠. 그런데 사실은 수능이나 그런 모의고사나 그런 문제에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도입되는 문장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도입되는 문장이 주제 문장과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배치되는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문, 다시문이 뭐라 그랬죠? 주제문에 대한 다른 표현이나 부연 설명이죠. 그 다음에 포인트가 나오죠. 핵심 논거예요. 핵심 논거에 대한 미니 컨클루전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결론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3형식은 뭐냐? 이 3형식으로 문제가 요즘 또 많이 출제되는데 3형식으로 나오면 좀 어려워져요. 이때는 특징이 뭐냐면 이 주제 문장이 뒤로 간다는 거죠. 도입되는 글이 있고 먼저 논증이 먼저 이렇게 있어요. 논증. 포인트와 미니 컨클루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주제 문장이 나오고 주제 문장에 이렇게 리스테이트먼트 다시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 뒤에 결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결론은 주제 문장의 다른 표현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도주 다시 포미니 결, 도포미니 주 다시 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공식을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지만 이 공식을 실제로 적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여러분들이 문장의 오형식 잘 알고 있죠. 문장의 오형식 주어 동사, 조동사, 목적어, 조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이런 것들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연습 많이 하면 그러면 우리가 문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제가 위에다가 그 공부할 내용 재생 목록을 연결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학습하시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능 영어 독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단의 형식 도주다시 포미니결, 도포미니 주다시결 이 두 공식을 잘 적용 연습해서 반드시
나중에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